지독하게 가난하진 않았지만 늘 무언가에 쫓겨야 했던 세대. 집안의 기대를 업고 대학에 갔더니 최악의 취업난이 기다렸고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깎아먹으며 버틴 결과가 고작 꼰대라는 낙인이라면 여러분은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도끼 서린 생존 전략이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심리 궤적을 추적해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90년대 거리의 주인공, 오렌지족이라 불리며 세상의 모든 자유를 누렸던 그 화려했던 X세대들을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주인공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이름인 꼰대라는 낙인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죠. 왜 그들은 그토록 독해져야만 했을까요? 왜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이 따뜻한 격려가 아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버린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살아온 생존의 역사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유복한 유년기를 보내며 나를 찾던 그들에게 청춘의 문턱에서 들이닥친 국가 부도의 위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동료가 어제까지 앉아있던 자리가 비워지는 것을 보며 그들은 뇌리에 한 가지 로직을 새겼습니다.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는 공포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공포는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단단한 방어기제가 되어 그들을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성벽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내뱉는 날카로운 말들은 사실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할까봐, 내 자리가 사라질까봐 내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낙인 뒤에 숨겨진 70년 대생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들이 왜 꼰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심리적 궤적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을 괴롭히던 상사가 가여워 보일 수도 혹은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을 안아주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지독하고도 찬란했던 기록을 시작합니다. 70년 대생들이 유독 조직의 위계와 성과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그들의 청춘이 성취가 곧 생존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보상적 우월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심한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현재의 작은 권위라도 쥐어야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대기업 임원인 50대 B씨는 후배가 5분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에게 시간 엄수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무너지는 질서에 대한 공포입니다. 90년대 말 IMF라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아를 죽였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라는 조직의 논리에 자신을 맞춘 것이죠. 이러한 환경은 뇌의 편도체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변화나 새로운 의견을 성장에 대한 기회가 아닌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은 늘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합니다. 그 문장은 공격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살아남았으니 너도 안전하려면 내 방식을 따라야 해라는 절박한 외침이죠.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정답이 하나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견고한 경험의 성벽이 이제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 셈입니다. 후배들은 이들의 진심을 읽지 못합니다. 단지 권위적인 꼰대로만 치부하죠. 이 지점에서 세대 간의 거대한 심리적 절벽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사실 대접받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고 싶어하는 아이러니한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극적인 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생존자들의 방어막을 걷어내고 그 내면의 진실을 마주할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꼰대들이 권위적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그들의 실체는 사실 전혀 다릅니다.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 자존감이 낮고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독설은 후배를 가르치려는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까봐 내지르는 비명에 가깝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 열심히 하면 보상받는다는 신화. 70년 대생들은 이 공식을 믿고 청춘을 바쳤지만 결과는 어떠했나요? 믿었던 회사는 언제든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어깨를 진 후배들의 새로운 방식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30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할 것 같은 공포. 그 공포가 그들을 더 완고하게,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지금 생존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고립이라는 감옥을 스스로 짓고 있습니다. 가장 빛나야 할 나이에 가장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혐오했던 그 상사의 눈을 자세히 본 적 있나요? 그 안에는 권위가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소년의 불안함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시대가 낳은 비극이며 소통의 부재가 만든 괴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괴물의 껍질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꼰대라는 낙인을 떼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상처받은 치유자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독하고도 찬란했던 생존의 역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70년 대생들의 치열했던 삶은 꼰대라는 낙인보다 더 가치 있는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훈장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방식은 그 시절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 지금의 삶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70년대생 여러분, 당신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풍요로움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칼날을 내려놓고 당신을 위로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생존 전략이 현재의 고립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왜 꼰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심리적 궤적을 추적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작은 틈을 찾아보려 합니다. 후배 세대에게 당부합니다. 꼰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들의 불안과 고뇌를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봐 주세요. 그들도 한때는 당신처럼 자유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내 방식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 내 생각은 어떠니? 이 한 문장이 당신의 고립된 성벽을 허무는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시대를 살아가는 여행자입니다. 각자의 짐을 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해온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느꼈던 그 낙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그 지독하고도 찬란했던 생존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을 괴롭히던 상사가 가여워 보일 수도 혹은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을 안아주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버텨왔습니다.